로스차일드가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전인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이 가문은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구역에서 소액의 대출 업무와 환전상을 운영하는 작은 조직에 불과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로스차일드가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대출이나 환전 업무에 면, 보석 액세서리 등 상류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치품을 취급하는 상사 업무를 시작하다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친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서 그 결정적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당시 귀족들이 서로 경쟁하듯 수집하던 고대시대 금화 통신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중세 이후 명문가의 피를 이어가는 헤센 선제후의 궁정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당시 헤센 선제후는 자국의 군대를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마이어 암셀은 이러한 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부를 축적했다. 예를 들면 그는 18세기 중반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영국의 용병을 요청한 뒤 이국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복잡한 업무를 빈틈없이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헤센 선제후의 확고부동한 신임도 얻었다. 마이어 암셀에게는 5명의 유능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라는 유럽 각지의 경제적 요충지에 5 아들을 보내어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마이어 암셀과 그의 5아들 그리고 로스차일드가의 최대 무기는 정보였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진 정보 수집력과 전달의 정밀함과 신속함은 웬만한 나라의 첩보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였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진 다해 자신과 가문의 운명을 건 네이선, 마이어 암셀의 5아들 중 상업적 재능이 가장 탁월한 사람은 셋째 네이선이었다. 1810년에 네이선은 런던의 금융가인 시티에 번듯한 사무실 겸 주거지를 마련했는데 이 건물에는 지금도 로스차일드 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시장 경제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런던에 머물면서 네이선이 주목한 것은 유럽 대륙에서 날아오는 정보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일시적으로 퇴위했던 나폴레옹이 다시 프랑스 황제로 복귀하면서 유럽의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전쟁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다. 특히 네이선에게 1815년 6월 무렵은 일생일대의 승부를 걸 만한 운명적 시기였다. 나폴레옹이 진두지휘하는 프랑스군과 그를 다시 몰락의 길로 떠밀려는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오늘날의 벨기에 땅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네이선은 훗나로톨루 전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대규모 군사분쟁을 놓고 나폴레옹이 패배한다의 표를 던졌다. 그러나 초반 상황은 네이선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다시 오른 나폴레옹의 기세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고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프랑스군에 정신없이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바람에 영국의 국채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선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네이선은 하락장에서 영국 국채와 정부 관련 주식을 매도하기는커녕 대량으로 매입했던 것이다. 그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나폴레옹은 이미 전성기를 지났고 결국 프랑스군이 패배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에 바탕을 둔 냉철한 판단 결과였다.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이 패배하고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승리하면 네이선이 바라는 대로 영국 국채와 정부 관련 주식 가격은 급등할 계보를 보듯 뻔했다. 로스차일드호를 이용해 영국과 유럽 대륙을 날마다 오가며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 네이선. 결과는 역시 네이선이 예상한 대로였다. 6월 18일 프랑스군은 패배했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최신 뉴스가 바다 건너 영국에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네이선은 자신이 소유한 배 로스차일드호의 선장에게 지시하여 영국과 유럽 대륙을 날마다 오가며 워털루 전투에 관한 최신 정보를 쉴 새 없이 입수하도록 했다. 로스차일드호는 매우 성실했다. 아무리 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해를 이어갔다. 덕분에 네이선은 영국 안에 거주하는 그 누구보다 최신 고급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진작 잠에서 깬 네이선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가 간절히 바라던 정보였다. 6월 18일의 일이었다. 아침 9시 증권거래소 개장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이었다.
단 한 번에 악마와도 같은 연극으로 증권거래소의 상장주 60% 이상을 매점하고 단 하루 만에 자산을 2,500배 늘리다. 이날 네이선은 증권거래소의 비장한 표정으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증권거래소에 도착한 후 그는 즉시 영국 국채 등을 모두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네이선이 드러내놓고 요란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그가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실이 증권거래소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에 알려졌고 그 소문이 발 없는 말이 되어 증권거래소 밖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정보력이 뛰어난 네이선이 아침 일찍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영국 국채를 모두 팔아버린다. 그 모습을 지켜본 투자자들은 모두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패배한 게 틀림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영국에서는 국채와 정부 관련 주식이 마치 쓰레기가 내팽개쳐지듯 매도되었고 그 가격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 쾌재를 부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네이선뿐이었다. 이후 네이선은 바닥 가격이 형성된 국채와 정부 관련 주식 등을 자기 직원들에게 모두 조용히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이 한 번의 거래로 그는 증권거래소의 상장주 60% 이상을 매점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의 나폴레옹 패배 영국과 연합군의 승리라는 호외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6월 21일 오후였다. 네이선이 주연으로 연기한 뛰어난 연극 덕분에 한순간에 폭락해버린 영국 국채는 단숨에 폭등으로 돌아섰고 그 60%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집어삼킨 네이선의 총자산은 단 하루 만에 2,500배로 불어났다. 그가 하루 동안 얻은 이익은 100만 파운드가 넘었다. 1파운드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 정도라고 하니 그가 벌어들인 돈은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네이선은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손에 넣은 반면 영국 곳곳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파산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돈과 실리 외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 없는 뼛속까지 비즈니스맨 네이선의 일생. 네이선은 명예보다는 부를 쫓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1817년 투자 원조를 해주던 합스부르크가에서 로스차일드가의 5형제의 이름을 모두 세습 귀족으로 올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추락하면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도남작이 될 터였으나 자기나 혼장 따위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네이선은 사망하는 1836년까지 날마다 시티의 증권거래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큰 부자가 되는 길에는 성실함과 부지런함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가 보다.